덴처 임프레션 2를 하겠습니다. 피자라직 임프레션 메소드 중에서 마디파이드 맥린 임프레션, 즉 맥린 임프레션이라고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프레션 뜨고 오버 임프레션은 임프레션 뜨는 거죠, 그죠? 그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좀 생각해내는 건데 마디파이드 맥린 임프레션 메소드라고 이거 뭐 붙여봤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만, 맥립 메소드를 이용한 방법이고, 여기 된 설명을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프레션 메소드뿐만 아니라 덴처 전반에 걸친 그런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된 그런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8년 전에 틀니를 만들었는데 틀니를 새로 제작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상하계는 총이치죠. 총이치를 제작되어 있었고요. 하하계는 덴처 RPD였습니다. 클래스 1 RPD겠죠. 그죠? RPD인데 어, 그 왼쪽 그 30번대 4번에 3번입니까? 3번이네요. 3번에 크라운에 뭔가 달렸죠. 그죠? 하얀 게 뭔가 달렸는데 이게 바로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입니다.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 즉 클라스프 RPD의 클라스프를 어, 다른 유지 장치로 사용해가지고 RPD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 입안을 보면은 상하게 이렌츄스 리치도 뭐 상당히 흡수됐죠. 흡수됐고 뼈가 좀 상악 전체부에 좀 가는 게 보이죠. 그죠? 좀 볼록 튀어나왔던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이런 경우 즉 하악의 그 전치에 준하는 그런 자연체가 있고 상하게 종치인 경우는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죠, 그죠? 심텀, 커뮤니티 신돔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심텀을 총괄한 그런 5개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대표적인 게 하악 전치부의 그런 정치죠, 그죠? 정출로 인한 상악 전치부의 리티 디섭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악 전치부의 리티 디섭션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신드롬 중에서 또 한 개가 또 있죠, 그죠? 특징적인 한계가 또 뭐냐면 결국 시작점이죠. 커뮤니케이션 신드롬의 시작점은 결국 하악된처 클래스 1 RPD의 구치부의 이덴츄럴 리섭션입니다. 이 리섭션에 의해서 덴처 베이스가 싱킹됨으로써 상하게 있는 투브라스트가 정출되죠, 그죠? 이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컨비네이션 신드롬은 아니지만 구치부에 하악 구치부에 리치 리섭션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덴체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포토입니다. 상악 전치부하고 하악 전치부가 닿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21번에 덴체 자체가 프랙처되는 모습도 보이죠, 그죠? 그리고 40번째 5번에서 이가 거의 발치된 그런 자국이 보이고요. 44번 크라운도 벗겨졌고요. 여기서는 클라스퍼 반대쪽에 40번대는 클라스퍼 에이크스 클라스퍼가 있는 반면에 30번대는 결국 그 심미적인 문제로 해서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한 종류는 ELA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그런 유지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그 유지장치가 많이 사용되지만 요즘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지장치가 그뭐 크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리페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게 요즘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장치, 익셀 코로나 어텐치먼트 덕분에 그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덴처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즉, 덴처 베이스 레진하고 덴처 투스의 그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덴처 투스가, 그리고 덴처 베이스가 프랙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죠? 덴처 치아하고 덴처 베이스 치아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올드 덴처입니다. 올드 덴처의 상악의 내면에 보면은 그 음식물이 깨는 걸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큐링 시에 아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악 덴처를 보면은 덴처 베이스가 가장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덴처 베이스가 많이 짧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스포팅 능력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가능하면 덴처 베이스를 넓게 하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 가해지는 힘이 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덴처 베이스가
이덴슈로 디체가 스포트를 잘 할 수 있죠. 그죠?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짧은 덴처 베이스가 짧은 덴처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지 디섭션이 상당히 되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만큼 덴처 베이스하고 이 덴처 리지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싱킹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덴처가 결국 스포트가 못 받게 되면 결국 덴처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저작을 잘 못하게 되고, 먼저 닿이는 부위, 덴처 베이스가 먼저 닿이는 부위가 소스팟이 생겨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께서는 덴처를 한시도 빼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덴처가 없는 기간을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프로비저널 덴처, 임시 덴처죠. 임시 덴처를 그 당일 바로 그 딜리버리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디에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 임프레션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을 보면은 제니티 임프레션 되고 모델 케이스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상하게는 실렉티브 릴리프 했죠. 실렉티브 릴리프하고 레코드 베이스 만들고 엑스트림 올렸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도 그죠. 웩스를 깔고 트레이를 만들었죠. 상하게는 이러한 그 레코드 베이스하고 엑스트림을 통해서 임프레션을 더 한 번 더 떠버리죠. 한 번 더 떠버리는데 여기서 보드 몰딩을 하지 않고 바로 레귤러 바디로 임프레션을 체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악도 바로 보드 몰딩까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임프레션을 체득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제가 바이트를 체득하고 프로비저널 덴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뭐 제 케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아마 이런 걸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좀 나중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게 임프레션 체득했죠. 임프레션 체득하고 바이트를 뒤쪽에 구치부에는 지하가 없었기 때문에 뮤코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바이트를 체득했죠. 이 바이트가 그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로비저널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 덴처 바이트를 체득한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임프레션을 체득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마운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미국살 바이트, 그죠? 미국살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하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체득했죠. 상하게 임프레션, 종우지 임프레션 체득해내는 것으로 박싱 해가지고 상하게 모델, 그죠?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죠?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트를 통해서 하악을 마운팅한 경우죠. 이 과정은 제가 뭐 올드 크라운 밑에 있는 하악에 있는 올드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때도 제가 덴처를 만드는 중에도 올드 덴처를 쓰고 있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프로비저널 덴처에서 지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대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마디패드 인다이렉트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치아의 징지바에서 한 0.5mm 정도 길게 왁스바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템포럴 크라운을 만드는 거죠. 템포럴 크라운 만들고 듀플리케이션과 템포럴 크라운 만들고 이것을 리라이닝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진 쪽에 있는 그, 어, 그 템포럴 크라운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어, 보다 그 프레시한 레진으로 마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템포럴 크라운, 즉 템포럴 브릿지를 제작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덴체를 만들겠죠. 덴체 만들었는데 체를 배열하죠. 체를 배열하고 큐링했습니다. 상하게는 뭐 종이치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종이치 형식이죠. 메탈 프레임워크가 들어가지 않죠. 하악의 파셜 덴처인데 하악 파셜 그 플라미널 덴처 중에서 메탈이 그러니까 메이저 커넥터 같은 메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클라스프에 와이어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약하겠죠. 메이저 커넥터가 새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뭐 레진으로 플레이트 모양으로 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메이저 커넥터 역할을 보면 그 리지드 해야 되죠. 그죠? 첫 번째 조건으로 리지드 해야 되고 리지드 해야지 한쪽으로 씹었을 때 반대편으로도 힘을 전달해가지고 반대편에서도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이저 커넥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비저널 덴처 특히 맨디블에 있는 이런 프라비저널 덴처는 조금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크라운 리무버 있는 거죠. 크라운 리무버 해보면 안에 캐레스도 좀 있죠, 그죠? 캐레스를 리무버를 하고, 그리고 레진으로 그 코어를 하고요. 지대치를 프리퍼레이션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템포러리 크라운 리라이닝하고 프로비저널 덴처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은 뭐 한시도 그 덴처가 없는 상황에서 지내지는 않겠죠. 물론 이 덴처는 계속해서 뭐 소리 스팟, 즉 입에 소니스가 생기는 것, 얼스가 생기는 것을 몇 번에 걸쳐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비저널 덴처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환자에 대한 그런 환자가 이 덴처의 모양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주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제가 그죠? 제가 포머넌스 덴처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프로비저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비저널 덴처는 그만큼 미래의 덴처를 만드는 그런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저희가 환자분이 그래도 그 프로비저널 덴처를 잘 썼거든요. 이 프로비저널 덴처를 통해서 펑셔널 인프레션을 체득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보면 그죠? 프로비저널 덴처를 사용해가지고 알지네이트로 빨간 분홍색 알지네이트로 인프레션을 떴죠. 이게 바로 프로비저널 덴처가 바로 펑셔널 인프레션을 체득했는 거죠. 두 번째가 제가 그 프로비저널 인프레션이 들어간 상황, 입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 오버 인프레션 했죠. 즉 픽업 인프레션 했습니다. 오렌지 컬러의 알지네이트 인프레션 픽업했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핑크색으로 펑셔널 인프레션을 체득했고 오렌지색하고 그 오렌지색으로 치아를 픽업했죠. 픽업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이덴트로 리지 보이는 비록 알지네이트 인프레션이지만 기능 인상이 들어가는 인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캐스를 만들고요. 캐스 만드는 상황에서 지대치 부분을 블락아웃 했죠. 릴리프 했죠. 릴리프하고 포일 깔고 바셀린을 발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를 만들면은 이 트레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 이덴츄로스 리트 자체가 펑셔널 임프레션 개념이 들어가는 트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면은 보다 정확한 그리고 기능력이 가미된 그런 트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 게 마디파이드 맥린 임프레션 메소드라고 명명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와시 임프레션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이덴츄럴 리치에서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대치 인상을 위해서 코드를 놓는 사진이죠. 잇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버터먼트 투스를 임프레션 했는 게 바로 위에 가장 좌측입니다. 좌측에서 펄스 모델을 뽑고요. 펄스 모델이 첫 번째 제일 모델을 뽑았는 거죠. 일단 두 번째 모델 뽑았는 게 밑에입니다. 왼쪽 밑에 있죠. 왼쪽 모델에 있고 왼쪽에 있는 세컨드 모델에서 제가 적당한 릴리프를 했죠. 지대치 주의하고 레트로 밀러 하이트 포사 쪽으로 적당한 릴리프를 하고 거기서 레코드 베이스를 만듭니다.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다 웩스림을 올렸는 거죠. 이렇게 웩스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레트로 밀러 하이트 포사 레트로 몰라 패드 그죠? 레트로 몰라 패드 기준으로 웩스림을 만들죠. 웩스림 만들었고 이것을 펄스 모델에 살짝 끼워 보면은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지대치아와 그 레코드 베이스의 관계를 적당히 잘 맞음으로써 그죠? 잘 맞음으로써 입안에서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코드 베이스 만든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면서 또 장점이 있죠. 레트모라 패드를 잘 인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레트모라 패드를 인계함으로써 이렇게 웩스램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됩니다. 성악도 제가 프로비저널 덴처죠. 프로비저널 덴처로서 알제닉 인프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잘 맞는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스를 뽑고요. 캐스를 뽑은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실렉티브 릴리프 인프레션을 위한 거죠. 선택적으로 릴리프를 하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었고 이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그냥 보드 몰딩을 특히 뭐 모델링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인프레션을 체득하면서 바로
보드 몰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오른쪽에 마스터 캐스트고요. 마스터 캐스트 위에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고 엑스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버티컬 디멘전하고 CR 레코드를 하는 그런 광경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 상하악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상하악법은 상하고 엑스트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악을 좀 모디피케이션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상하악을 위주로 먼저 만드는 방법은 심미를 조금 더 고려하는 거죠, 그죠? 제가 상하악에는 그 뭐를 기준으로 전치부가 한 1, 2mm 정도 보이는 걸 하고 우리가 폭스 가이딩 플레인으로 옆에서 봤을 때 캠퍼스 플레인하고 평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하악 엑스트림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악은 저희가 레트로 패드를 한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죠, 그죠? 그래 만들어 가지고 둘 아래 우로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교합면이 아래 우로 엑스트림이 잘 맞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로 CR 레코드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맥실러리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하악을 3분의 2 기준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CR로 체크하는 CR로 바이트를 체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학기로 마운팅 했겠죠, 그죠? 마운팅 하면은 베이스볼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악에 레티몰라 패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펄스 모델 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티몰라 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악의 치아를 배열했죠. 상악 치아를 배열하고 난 뒤에 저희가 PFN 크라운을 하악에서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학기 올리면은 저희가 보다 교합 평면을 보기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PFN 크라운, 즉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제작하는 게 정확한 그런 교합 평면에 맞는 그런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FN 크라운하고 상악의 웩스 덴처를 입안에 트라이해 보는 거죠. 주로 상악은 우리가 덴처를 넣고 웩스 덴처를 넣고 입안에서 미드라인 환자의 얼굴하고 미드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요. 교합 평면도 보고 립하고 이런 상악 덴처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도 봅니다. 사실 환자가 웃었을 때 모양도 보고요. 이런 상악의 치아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진의 적합도를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살짝 물었을 때 미드라인이 아래로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때 환자분에게는 거울을 줘야 되죠. 거울 주고 환자분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만들어진 트레이로 다시 이제 픽업을 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렌츄러스 릿지에 해당하는 그런 트레이 부위가 펑셔널 인프레션 개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인쇄할 때 체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좀 눌렸죠. 뒤쪽에 있는 좀 눌려는 그런 차이가 보여집니다. 밀려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리고 밀려 있으니까 그 인상제가 들어가면서 인상제가 트레이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메탈 세라믹에 해당하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시 이거 임프레션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임프레션을 제작했는데 물론 임프레션 머틀이 좀 다릅니다만 이게 좀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쪽에서 보일 거지만 그렇게 구멍 뚫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픽업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 이중간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중간 치료를 할 때는 항상 구멍을 뚫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밑에는 구멍을 뚫은 상태로 유성을 제작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밑에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밑에 것을 선택했고요. 여기는 워시 임프레션이죠, 그죠? 여기는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보드 몰딩을 하지 않았죠, 그죠? 보드 몰딩 그냥 모델링 컴파운드나 콜실 리지가드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보드 몰딩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인상제형만으로 그냥 트레이만으로 아, 혀의 운동을 시켜가지고 보드 몰딩을 했죠. 그렇게 임프레션을 처리했습니다. 서케스가
생성되었죠. 여기다 스톤을 보면 되니까요. 스톤은 됐고 마스터캐스트가 만들어지고 마스터캐스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그런 덴처를 스베잉하는 거죠. 마스터캐스트를 스베잉하고 릴리프하죠. 웩스로 블락아웃 릴리프 해가지고 거기서 매몰제 모형으로 뽑고 매몰제 모형에서 웩스업을 해가지고 캐스팅 해가지고 메탈 프레임을 만드는 게 저책의 저책 및 그런 그림이죠. 그죠? 마스터캐스트에 우리가 메탈 프레임을 만드는 줬고요. 그 메탈 프레임워크를 입안해서 피팅을 맞춰보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피팅이 잘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마스터캐스트에서 그 메탈 프레임을 제작했는 그 메탈 프레임워크 입안에서 잘 맞으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죠 언더컷을 없앴죠. 그죠? 마스터캐스트에서 없애고 거기 위에다가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었죠. 레코드 베이스 만들고 레코드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웩스림을 올려가지고 웩스림 올린 상태에서 상하경 웩스텐처 상태겠죠. 그죠? 거기서 CR 레코드를 했습니다. CR 레코드를 한 상태에서 인덴테이션이 얻어지고 그 인덴테이션을 좀 줄이는, 즉 인덴테이션 주변에 있는 웩스를 높이를 제거하다 보면 포인트밖에 안 남거든요. 이 포인트 상태에서 우리가 CR 레코드를 다시 체득했습니다. CR 레코드 체득했을 때 상하 총위치하고 하악의 그런 치아는 닿지 않는 상태에서 CR 레코드를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CR 레코드를 체득한 게 바로 오른쪽 제일 밑인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뭐 인덴테이션 부위에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운팅을 올리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화학을 다시 마운팅한 상태에서 치아를 베일했죠. 치아 베일한 상태를 입안에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미적으로도 괜찮은 걸 볼 수 있죠. 양쪽 3번하고 4번 쪽에 아이바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하과학 덴처를 완성했습니다. 보드도 뭐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튜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덴처 베이스하고 우리가 임프레션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그죠. PIP를 넣었을 때 먼저 닿는 부위가 임프레션 할 때 눌렸던 부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서도 뭐 잘 드러나죠. 이 부위를 미리 좀 조정해주는 덴처 베이스에서의 그런 소스 밭이 될 가능성을 입안에서 소스 밭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주겠죠. 이렇게 조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덴처를 입안에 딜리버리 하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그런 그림 사진들입니다. 소진에서 프로페셔널 덴처를 참고로 해가지고 또 프로페셔널 덴처를 이용해가지고 맨디블에는 펑셔널 임프레션 제되겠죠. 여기에서 펑셔널 임프레션 제거하는 방법이 기존 덴처를 통해서 그 프로페셔널 덴처를 통해서 맥린 임프레션을 했죠. 그죠? 그 맥린 임프레션을 했던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캐스트를 만들고 그 캐스트 위에서 이제 저희가 트레이를 만들었죠. 그렇게 트레이를 만듦으로써 맥린 임프레션 컨셉이 들어간 트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지대치 및 RPD 임프레션 제되겠죠. 그렇게 했던 방법이 Modified Magnitude Impression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고요. 이 방법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임상에서 가끔 특히 임플란트 오버덴처에서 이런 컨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기능 인상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려면 이 방법을 좀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유튜브 딴 그런 강의를 보면은 이에 대한 강의가 좀 있거든요. 이런 강의하는 많이 이런 정확하게 읽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컨셉으로 기능 이상을 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 방법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도 뜨는구나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세 번째, 피잘라식 임프레션 메소드로 펑셔널 리라이닝 테크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펑셔널 리라이닝 테크닉은 리라이닝하고 똑같습니다. 즉 싱글 임프레션, 즉 아나토미 임프레션이죠. 아나토미 임프레션으로 덴처를 완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라이닝, 그 덴처를 다시 리라이닝 하는 거죠. 리라이닝이라는 개념은 항상 기능적인 인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펑셔널 리라이닝 테크닉의 문제점으로는 어, 메탈 프레임워크하고 치아의 관계가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 정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페일하기 쉽고요. 그리고 리라이닝 하면서 교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큐레이터 구절 컨택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서 우리가 임프레션을 체득해야 됩니다. 즉 리라이닝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림으로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소프트 메탈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AC사에서 만든 넘버 세븐 메탈을 있는데 그 메탈을 그죠? 그 밑에 깔고 덴처를 큐링하는 거죠. 그렇게 큐링하게 되면 큐링한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덴처의 내면에 메탈이 있겠죠. 그 메탈을 제거하는 거죠. 이 메탈 스페이스만큼 공간이 생기고요. 그 공간이 생긴 만큼 모델링 플라스틱, 즉 모델링 컴파운드를 안쪽에 내면에 바르는 거죠. 내면에 바르고 보드 몰딩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에 깔고 보드 몰딩 한 게 아래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위를 모델링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모델링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면 그만큼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그 스페이스가 생긴 만큼 사실은 릴리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 컴파운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해도 우리가 실렉티브하게 프레시를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델링 플라스틱을 제거한 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그만큼 그 부위는 릴리프를 한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리라이닝을 다시 하는 거죠. 인상제로도 리라이닝을 할 수 있죠. 그죠? 인상제로 리라이닝하고 그 인상제를 레진으로 바꿔주면은 완전히 리라이닝이 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사진이죠. 공간을 그죠. 임프레션 안쪽에 공간을 주는 거죠. 그 공간을 주기 위해서 소프트 메탈 스페이스를 준다고 얘기했죠. 그 소프트 메탈 스페이스를 준 상황에서 우리가 덴처를 프로세싱, 즉 큐링하는 거죠. 큐링하게 되고 덴처 큐링하기 다음에 메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컴파운드를 넣는다겠죠. 모델링 컴파운드를 넣고 그 모델링 컴파운드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보드 몰딩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컴파운드를 선택적으로 삭제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삭제한다는 자체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이죠.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또 PVS를 넣죠. PVS나 GOP를 넣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라이트 바디 폴리설파이드를 했는데 예전에는 폴리설파이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폴리설파이드를 사용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이것을 리라이닝 하는 거죠. 리라이닝 할 때 우리가 레스트 시트에 레스트가 꼭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인상을 체득하게 되죠. 이렇게 체득하면 되면은 분명히 교합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픈 마우스로 해가지고 교합점을 찾아주고요. 그 높은 부위를 제거해 주어서야 정확하게 교합이 맞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바로 펑셔널 리라이닝 메소드입니다. 네 번째 방법이 셀렉티브 티슈 플레이스먼트 임프레션 메소드, 즉 셀렉티브 플레이스 임프레션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베이젤 시트, 즉 덴처 베이스죠. 덴처 베이스에 덮여져 있는 소프트 티슈는 플레이스드 하면 적당하게 우리가 펑셔널 임프레션을 되는 것을 플레이스드라고 하고요. 디스플레이스드 하면은 과하게 눌렸다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믹 폼, 그죠?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버리 디스플레이스드, 즉 디스토티드 하게 되면은 티슈가 어떻겠습니까? 아나토믹하게 리바운드를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리바운드 되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있는 티슈가 인플라메이션 된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피잘라직 펑션이 결국은 잘못되겠죠. 그죠? 임페어드 돼가지고 밑에 에, 소스밭이 생기고 본이 섭취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즉 셀렉티브 티슈 플레이스먼트 테크닉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니멀리 디스플레이스드, 어느 정도 조금만 디스플레이스먼트 연조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임프레션 과정에서. 그리고 데피니티브한 그 명확한 보드 컨트롤 하에서 인상을 체득해야지만 프레스에, 즉 기능력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능 인상이 된다는 게 이 방법의 그런 핵심이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폴스보다는 인터미터한 그런 폴스가 주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셀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은 스페셜리 디자인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부위는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부위, 즉 버카 셰프 같은 부위는 우리가 웩스를 깔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만약 힘을 잘 견딜 수 없는 부위, 즉 알베올라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힘을 잘 견딜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웩스를 깔아줘가지고 릴리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트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셜리 디자인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메소드에서 제가 실습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메탈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뒤쪽에 그 이덴츄로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위를 알, 그 트레이를 만드는 거죠. 트레이를 만들게 돼. 그 트레이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임프레션을 체득한다고 했죠. 네, 그죠? 그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트레이, 그 조그마한 트레이, 메탈 프레임워크에 달린 트레이에서 그 밑에 웩스를 깔고 안 깔고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실렉트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모델링 컴파운드를 전체적으로 깔고 선택적으로 릴리프하게 되면 그 부위도 릴리프가 되니까 이게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아치로 만들 수도 있고 종어치에서 사용되는 것 같이 풀아치로 한꺼번에 그 실렉티브하게 프레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그런 트레이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에서도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의 요약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나토미 임프레션 컨셉하고 트레이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아나토미 임프레션 트레이하고 좀 다른 것은 웩스를 깔지 않는다고 했죠. 버카 셰프가 즉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부위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드 몰딩을 또 여기도 하죠. 그죠? 여기는 모델링 컴파운드로 보드 몰딩 하는데 물론 아나토미 임프레션은 또 모델링 컴파운드로 할 수 있지만 모델링 컴파운드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 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과 실렉트 프레시 임프레션 메소드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하게 13번 캐나인이 부러졌죠. 캐나인이 부러졌고 화학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3번, 44번이죠. 44번에 서비컬 디펙트가 아주 크게 생겼죠. 캐리어스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하게도 이 상태에서는 케네디 클래스 1이라고 할 수 있지만 케네디 클래스 2죠. 케네디 클래스 2로 생각할 수 있지만 케네디 1으로 수복했던 경우예요. 그거 화학도 케네디 클래스 1으로 수복했던 경우입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3개월 전에 그 사진 파노라마고요. 10번 대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7번 부위가 페리고가 다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캐나인 크라운 쪽에 있는 프랙처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페리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대치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랩을 했겠죠. 프리퍼레이션 하고 엔더도 했고요. 지대치로 사용할 그런 지대치 임프레션 했습니다. 예, 교학기에 올려가지고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제작했죠. 물론 여기에서는 스베이드 크라운이겠죠, 그죠?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하고 그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각각에 맞게 형성했겠죠. 언더컷, 그죠? 하이트 오브 컨투어 및 언더컷을 그렇게 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스베이드 크라운을 세팅했습니다. 세팅한 상태고 여기에서 값을 잘 맞춰줬죠. 이 상태에서 이제 RPD가 제작되는 거죠. 상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 3번, 13번에 싱글 레스트가 있고요. 24번 메시아 레스트가 있고 하하게도 4번, 5번, 4번, 5번에 보면은
메이저레스가 있죠. 메이저레스로 봐서 뭐겠습니까? RPA나 RPI가 되겠죠. 하악에는 그죠? 상하게도 싱글홈 레스트가 있고 여기는 뭐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니까 그죠? RPI나 RPA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한 후의 그런 상태입니다. RGX 시뮬레이션을 체득해가지고 캐스트를 만들었죠. 캐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우리가 트레이 라인을 그렸죠. 트레이 라인을 그렸는데 뭐 치아를 다 포함하고 그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레트로 밀러 하이드 포사하고 그리고 레트로 몰라 패드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하악의 버칼 쪽에 있는 버칼 셰프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쭉 그렸습니다. 웩스 릴리프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치아 부위에 웩스 한 장 깔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위를 다시 웩스를 한 장 다 깔았죠. 웩스를 두 장 깔은 것은 임프레션 머티리얼이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빡빡하게 한 장만 하면은 트레이하고 그 치아 사이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인상에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2cm로 될지는 한 장만 해도 충분하죠. 왜냐 언더컷도 별로 없고 인상지가 들어가서 잘 빠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갈았습니다. 예, 웩스를 제거했습니다. 웩스를 제거한 그런 트레이 내면입니다. 치아 부위는 릴프가 많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공간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 하는 과정이죠. 모델 컴파운드를 뿌려 녹여서 바르죠. 트레이 내면에 바릅니다. 트레이 내면에 바르고요. 이것을 골고루 발라야 됩니다. 골고루 발라가지고 물속에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물속에 넣어가지고 템퍼링 하고 그 다음에 입에 넣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를 따뜻한 물이죠. 템퍼링 하는 게 한 37도에서 목욕물 정도에서 39도고 저희 집 그 목욕탕은 39도던데 39도 정도의 물에 담그어가지고 이 뜨거운 물질이 바로 입안에 구강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균일하게 바릅니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물에 담글 겁니다. 열을 한번 더 가고 물에 담가죠. 물에 담그고 이제 입안에 넣을 겁니다. 입안에 넣어가 눌러주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요. 모델링 컴파운드의 물성에 의해서 이 몸이 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살짝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이 자체가 나중에 트레이 스탑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혀를 좌우로 하죠. 그죠? 이렇게 눌려줄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제가 보드 홀딩을 살짝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합니다. 1차로 그 완성된 그런 내면이죠. 모델링 컴파운드 그 서피스를 보면은 약간 잇몸에 닿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반짝반짝한 면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해야 됩니까? 좀 부드러운 면인데 잇몸이 눌린 듯한 그런 텍스처, 그런 질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링골 쪽에도 약간 보드 몰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혀를 좌우로 약간 놀렸습니다. 놀렸고요. 여기서 물론 완벽한 보드 몰딩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링골 보드 몰딩을 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콜 램프에 그죠? 모델 컴파운드를 녹여가지고 링골 쪽으로 보드 몰딩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모델 컴파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죠. 이 모델링 컴파운드를 사실 사용하는 게 이렇게 초보자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불을 한 번 더 가야죠. 기존에 있는 모델링 컴파운드하고 잘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다시 템퍼링 하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줍니다. 손으로 만져서 줘가지고 이렇게 일단 보드를 좀 더 명확하게 보드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넣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입에 넣는 거죠. 입에 이제 기존에 제가 넣었던 처음에 넣었던 그 모델링 컴파운드 즉 면이 트레이 스탑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좌우로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좌우로 이게 바로 링구얼 보드 몰딩입니다.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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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그렇게 양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보드 몰딩을 하게 되면은 한계가 되겠죠. 이제 앞쪽에 양쪽 구치부 이렇게 해가지고 링구얼 보드 몰딩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벅칼은 아직 안 됐죠. 나중에 또 벅칼을 하겠죠, 그죠? 이제 구치부 링구얼 보드 몰딩의 구치부를 하는 과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컴파운드를 발라주죠. 발라주고 제가 또 얘를 가하고 또 텀플링하고 입안에 넣어서 모든 몰딩을 할 예정입니다. 토치로 얘를 가지고 기존 부위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얘를 가합니다. 지금은 너무 뜨거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물 속에 잠그죠. 잠그고 또 물에 적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물에 적셔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를 한 번 더 주죠. 더 주고 아마 입에 넣을 것 같습니다. 템퍼링 하죠. 템퍼링 하고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저보다는 사실 이 모델 컴파운드를 잘 다루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템퍼링 하고 입에 넣습니다. 입에 넣죠. 입에 넣고 이거 모델 컴파운드 안 닿게 노력해야 되겠죠. 안 닿게 제자리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펑션을 브레스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연조직을 눌렀던 그게 모델 컴파운드 스탑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링구얼 쪽으로 혀를 그죠? 좌우로 해가지고 몰라 쪽에 있는 그 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링구얼 쪽에 보드 몰딩 된 쪽에 너무 과하게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칼로서 잘라냅니다. 이게 굳으면 딱딱하죠. 그죠? 딱딱한 게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칼로서 이렇게 보드를 제거해 줌으로써 과하게 된 보드 부위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혀 같은 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라주고 터치를 한 번 더 매끈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깎아내고 그죠? 터치로 다시 매끈하게 있죠. 매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템퍼링 시키고 입안에서 놓겠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링골 보드는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물속에 템퍼링 하죠. 템퍼링 하고 다시 입에 넣고 입에 넣은 상태에서 혀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때도 트레이의 그런 내면 그죠? 내면이 스타브 역할을 합니다. 자, 혀를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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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이제 벅칼면을 보드 몰딩 하죠. 여기서 벅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벅칼에도 모델 컴파운드를 바르고요. 그리고 열을 주고 토치를 주고 템퍼링 하고 입에 넣어서 칙을 당기겠죠. 칙을 당겨가지고 보드 몰딩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링골 보드 몰딩과 벅칼 보드 몰딩이 다 된 상태죠. 이게 트레이 내면에 그 이덴츄러스 리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가 바로 트레이 스탑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이 모델링 컴파운드가 이덴츄러스 리지의 뮤코사를 눌렀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 중에 한 개고 원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모델링 컴파운드에서 눌리는 게 과하게 눌릴 수도 있고요. 적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너무 꽉 누르게 되면은 오버리 디스플레이스 즉 디스토션이 되기 때문에 재료에 의해서 그냥 살짝 눌리는 정도가 좋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제 뭐 RPD 임프레션 체득하는 거죠. 블락아웃이 되는 거죠. 전치부에 블락아웃을 함으로써 메탈 프레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위니까 블락아웃 할 수 있죠. 시린지로 GH의 그런 세밀한 부위를 즉 레스트 시트나 가이딩 플레인이나 CI 법칼 쪽, 링골 쪽을 쏘죠. 그리고 위생자가 트레이에 이성기를 담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들어가게 트레이가 혀를 우리가 앞으로 보드 몰딩 할 내보세요. 때 좌우로, 그대로 들어가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 혀로 좌우로, 움직이고 좌우로, 그렇죠. 이제 손가락, 여러 손가락들은 버칼에 좌우로, 있는 그런 뺨을 당기겠죠. 뺨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 보드 몰딩을 좌우로, 완성합니다.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인상이 제작되는 내면이죠. 모델 컴파운드가 삐쳐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모델 컴파운드가 삐쳐 보이고 모델 컴파운드의 거친 면을 PVS로 아까 실내식이 레귤러 바디입니다. PVS로 커버했는 정도입니다. 이런 PVS가 지레치 즉 레스트 시트하고 링괄 치아의 링괄과 버카를 잘 재현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재현하는 게 바로 원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웩스를 한 장 깔고요. 지하 부위는 물론 도장이겠죠. 도장을 깔고 이덴치로 스위치 부위는 한 장을 깔아가지고 버칼 쉘프 부위를 웩스를 없앴죠. 여기에서 우리가 트레이를 만드는 방법이 뭐죠? 플라치 트레이에서 우리가 스페셜리 디자인드 트레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실렉티브 오퍼레이션 임프레션 테크닉을 위한 그런 트레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웩스를 하고 같이 포함된 그 트레이를 캐스트에서 제거를 하겠죠. 제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모델 트레이 인디비주얼 트레이 보드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내면이 사실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이런 면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을 테크닉 위한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드 몰딩 하는 거죠. 링괄 보드 몰딩하고 버칼 보드 몰딩하고 한 상태가 위에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웩스를 제거했죠. 웩스를 제거합니다. 웩스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보드 몰딩 컴파운드하고 웩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듭니다. 가급적으로 깨끗하게 노력했던 게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모든 것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실렉티브 임프레션 테크닉이 상당히 좀 번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그냥 최종 인상을 했는 거죠. 시린지로 지대체 뿌리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에 위생사 임프레션을 담고 임프레션 머티리얼을 담고 그 트레이를 입안에서 넣어서 혀하고 뺨을 보드 몰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잘 보시면은 보컬 실버 부위가 트레이가 삐뚤어 보이는 거 보이죠? 이것을 보아서 저희가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렇게 삐쳐보는 부위는 웩스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가 직접적으로 이덴츄로스 리지 즉 버칼 쉘프 부위에 닿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트레이에서 그 부위가 선택적으로 압력이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적 인상입니다.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이 되는 거죠. 좌측이 피잘라직 임프레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캐스트고요. 우측이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테크닉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레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잘라직 임프레션 모양이 더 리치 모양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임프레션 테크닉 자체가 피잘라직 임프레션이 훨씬 더 간단하고 번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잘라직 임프레션을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요. 이 방법을 최근까지는 가장 많이 썼던 그런 방식입니다. 상악은 메이저 커넥터 먼저 싱글 브로드 팔라탈 플레이트죠. 싱글 브로드 팔라탈 플레이트고 여기에서 우리가
RPD 메탈 프레임워크 디자인 해보면은 케네디 클래스 1으로 변했죠. 그죠? 케네디 클래스 1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테이닝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24번이 몇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도 보이고요. 하악은 우리가 링고 플레이트죠. 링고 플레이트가 메이저 커넥터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죠. 클래스 4는 RPA로 보이죠. 그죠? RPA고 메잘레스가 있는 것을 보이고요. 이렇게 디자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그냥 우측에 있는 캐스에서도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이 보이죠. 그죠? 아래 위에 메탈 프레임워크를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한쪽을 먼저 맞춰보고 대합되는 지하고 교합되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딴 쪽의 그 메탈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물론 피팅을 보고 그 다음에 교합을 봐야죠. 피팅을 보고 그 다음에 교합을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합이 생기도록 생길 때까지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로 레스트 부위가 인터페어런스가 좀 생기거든요. 그 부위를 우리가 ICP 그죠? ICP에서도 조정하고 레터럴 측방 가이드 레트로 트루시브 그런 무브먼트에서의 그런 인터페어런스도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저기서 완성해도 됩니다만 제가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선택적으로 립을 했죠. 선택지를 립하고 뒤쪽에 트레이를 달았습니다. 이 트레이는 좀 다르죠. 메탈 프레임워크에 트레이 달렸으니까요. 이 방법이 바로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테크닉입니다. 주로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테크닉은 이렇게 작은 트레이를 달고요. 뒤에 저기가 보면 손잡이를 달았죠. 몰라 부위에 핸들을 달았는데 핸들을 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레스트 시트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핸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프레션 뜨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핸들을 답니다만 핸들을 안 달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트레이 링골맨입니다. 링골맨이고 그 마이너 커넥터 부위 그죠? 댄처 베이스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 부위에 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일반에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쏙 들어가고 벽화를 당겨보죠. 트레이가 길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힐을 좌우로 했을 때 트레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됐습니다. 트레이에 어드헤시브를 발랐죠. 원스텝 보드 몰딩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빡빡하다. 아쿠아실 중에서 리지드, 즉 흐름성이 낮은 그 인상제로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드에 놓고 입안에 넣어가지고 보드 몰딩을 하는데 여기서 항상 메탈 프레임워크가 지대치에 정확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그 인상을 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 시트, 특히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가 접합된 상황에서 혀를 움직이고 뺨을 당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하는 게 바로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좌우로 그렇죠. 보드 몰딩 된 결과입니다. 보드 몰딩 후에 또 어드헤시브 바르고 이렇게 인상젤 넣죠. 인상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입에 넣어가지고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 보드 몰딩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메탈 프레임의 구성 요소 중에서 레스트 시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레스트 시트 밑에 레스트 시트 위에죠. 하고 레스트 시트 사이에 인상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인상기 들어가면 시팅이 잘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시팅된 상황에서 지금 시팅 시키고 있는 거죠. 메탈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시팅된 상황에서 혀를 좌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즉 메탈 프레임이 제자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덴처러스 리지 부위에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방법이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이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메탈 프레임워크가 제자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덴처러스 리지의 기능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동일한 자에서 피잘라직 임프레션,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체득했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이죠.
하지만 좀 번거롭죠. 예, 스텝이 많고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피잘라직 임프레션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은 웩스를 제거하는 단계가 좀 많이 번잡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 우리 학생들은 꼭 알고 있어야죠. 교과서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이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이니까요. 제일 우측이 바로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퍼스트 캐스트를 해서 이덴츄스 리지 부위를 잘라냈죠. 잘라내고 메탈 프레임워크하고 얼터드 캐스트를 본 모델, 저 퍼스트 마사 캐스트에 연결해가지고 박싱해가지고 우리가 옐로스톤을 보게 되면은 위에 같은 그죠 모델이 되죠. 저기가 언더컷도 많이 해놨죠, 그죠? 그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하고 옐로스톤하고 잘 물리게. 그리고 그 위에다 레코드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레코드 베이스 만들고 다음에 뭐겠습니까? 바이트 제드기겠죠, 그죠? 그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게는 우리가 뭐 별다른 그 인상 뭐 펑션 임프레션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체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피잘라직 임프레션으로 체득했는 것 같고요. 원스테이지 피잘라직 임프레션이겠죠. 상악은 얼트더 캐스트가 제작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다 웩스 이름을 올렸죠. 웩스 이름 올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CR, 여기서는 MI이겠습니다만 CR하고 MI 같이 일치시켰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그냥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는 거죠. 이것을 상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상하게 베이스보드가 된 상황에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을 통해서 우리가 하악을 교합기에 마운팅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마운팅한 된 상태에서 치아를 배열하는 겁니다. 치아 배열한 상태가 이 상태죠. 즉 웍스 덴체를 완성했습니다. 예, 입안에서 웍스 덴체를 트라이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분한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죠. 뭐 불편감이나 모양 이런 것을 확실히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환자한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웩스를 레진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큐링이라고 하고 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덴처가 H가 완성됩니다. H를 완성하고 입안에 장착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교합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교합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좋지만 우리가 온성 과정에서 레진의 팽창에 의해서 치아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큐링 과정에서도 변하기도 하고요. 즉 레진의 팽창뿐만 아니라 치아가 우리 온성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의 위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교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해야 되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가 덴처 임프레션 2부까지 마치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